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끝장형의 노봉준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강의 업로드가 조금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월달 꾸준히 제가 강의 업로드를 다 해서 완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 시험 치시는 분들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강의 업로드가 늦어진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서 채찍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채찍질 해주시면 또 그거에 맞게끔 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고 바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5 수입이라는 건데요. 영수증 키워드는 수입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입이란 단어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고요.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우선은 수입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찾아보시면 수익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수입 유형이구나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제 거래처는 부산세관에서 한 건데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이제 발급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라는 단어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하고 있죠. 우선 미리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세관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바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처 등록할 때 이 부분 하나 수정을 좀 할 게 있는데요. 거래처 번호를 4001번으로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건 임의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등록번호, 세관명, 부산세관장, 그리고 세관 주소까지 요 밑에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1번이라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처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맨 밑에 4001번이라고 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선 거래처 이름은 부산세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동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83에 넣었고요. 대표자 성명은 부산세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바로 참고적으로 넣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 치실 때는 부산세관 이런 것들 세관은 다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데이터 하나로 우리가 통합해서 쓰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니까 메인 매출전표를 띄우겠습니다. 자, 요 메인 매출전표를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넣어 볼게요. 날짜가 9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9월 17일 넣으시면 되겠고, 지금 연도가 보십시오. 이제 2020년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출문제 데이터는 연도가 2019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치실 때는 연도가 아마 당연히 2020년으로 해서 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거는 우리가 2019년 기출문제 데이터를 쓰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에 보시면 자, 오른쪽 아래쪽에 수입이라는 게 55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 항상 보시고 밑에 부가세 유형 눈으로 보신 다음에 55번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품목은 여기 보시면 숫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숫자로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위에 보시면 원재료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크게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마세요. 원재료라고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문제에서 아예 13258744487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수입신고 번호 요걸 뜻하는 건데 요걸 넣으셔도 되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저는 원재료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 단가는 문제 밑에 보시면 따로 없죠. 저기 수량 단가 없고 바로 과세 표준이 7천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도 과세 표준 7천이라고 확인이 되실 거니까 여기다가 7천이라고 넣고요. 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7천만 원 부가세 700만 원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산세관. 아까 등록했었던 부산세관이 뜨겠죠. 그리고 전자는 여기 보시면 전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번 하시고, 분계는 우리가 항상 3번으로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돈은 어떻게 냈는가 봤더니 보통예금으로 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분계를 잠깐 볼게요. 요거 수입에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위해 입력했습니다만 분계 부분을 보시면, 네, 여기 분계 부분을 보시면은 그 부가세와 관련된 금액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 때는 요 공급가액과 관련된 분계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 다른 데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에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만 한다 해서 그 부분만 분계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아까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이라고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입력은 끝이 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 친 문제 위주로만 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보면서 또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일매출 전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바로바로 입력을 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날짜 10월 12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여기 수입이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게 영수증 키워드죠. 그러면 이거 수입 유형이구나. 자, 그래서 밑에 55번 수입 찾으시고, 자, 보시면 품목은 원재료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원재료 B라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 B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자, 근데 이 문제 좀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공급가액은 1만 달러, 환율은 1,100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아셔야 될 거는요. 재무제표에 입력하실 때 달러화로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화로 지금 뭐 신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을 환율로 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팁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바로 계산이 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수량과 단가 부분에다가 수량에다가는 10,000 넣고 환율에다가는 1,100 이렇게 넣으시면 공급가액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런 다음에 수량 단가에다 가셔서 수량 클릭하시고 스페이스 엔터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공급가액만 남게 되고요. 부가세는 11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자, 거래처는 위에 보시면은 부산세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넣으시고, 그리고 전자수입계산서니까 요 분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라고 해서 유형을 잡으시면 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요 금액에 대한 분계만 하시면 되게끔 나옵니다. 엔터 치시고 대변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대변은 현금 이렇게 하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 계산하실 때는 항상 뭐 방금 알려드렸던 그 요령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돈 있잖아요. 엔화. 엔화는 여러분 100엔당 얼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환율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좀 잡아볼게요. 수입, 그 다음에 여기도 수입. 항상 영수증부터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 요건 이제 그 분계 계정입니다. 날짜 9월 10일. 유형은 수입 55번 하시고, 품목은 원재료.
자, 이 문제는 뭐 바로 공급가액이 나오네요. 환율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요령대로 환율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공급가액이 나오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리고 거래처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요 원재료 수입한 것과 관련된 세금은요, 우리가 세관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보셨던 문제들 전부 다 거래처를 세관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세관에다가 세금 내고 수입계산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 세금이 아니고 네, 세관.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거. 수익과 관련된 거는 항상 세관에다가 돈을 내는구나.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대변이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 카과입니다. 카과는 뭐 말씀드렸지만 카드과세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카드로 결제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내가 매입을 하였는데 무언가를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일단 이런 키워드는 항상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뭘 말하고 있고, 이런 자산 이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선을 하고 수선비. 네, 수선비. 전에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자, 카드 결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밑에 보시면은 이거 카드 영수증을 지금 받은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실 때는 뭐 위에 금액이 11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죠. 11만원.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는 이제 국민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될 곳은 일단은 국민카드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 물건 샀는지도 봐주셔야 되죠. 상원상사. 물건은 내가 상원상사에서 사왔네요. 요거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풀어볼게요. 자, 매매질전표 띄우시고 먼저 날짜 10월 29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액 가과 57번이고요. 자, 품목은 뭐 수선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선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영수증들은 내가 항상 공급가액 따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그거의 10%가 곱해진 부분이 부가세로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된다. 자, 근데 그 세금계산서 이외에 지금 보시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뭐 일반 거래명세서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요, 세금이 포함된 부분 뭐 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요 문제에서는 11만원이거든요. 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인데 그거를 이렇게 포함된 채로 넣으시면 이렇게 쪼개준다는 것이. 그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자, 아까 전에 내가 요 수선을 어디에 맡겼냐? 상원상사한테 맡겼다. 그럼 여기서 상원상사라는 거래처를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신용카드사가 나왔네요. 요 말풍선 한번 눌러보시고, 문제 보시면 국민카드라는 말 있죠. 국민카드 확인하시고, 분계는 기본적으로 다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변,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 맞게끔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수선비라는 계정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개가 떴는데요. 위에 보시면 공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제가 공장 나오면은 여러분 요거 500번대 쓰라고 했죠. 500번대 쓰시고, 자, 그리고 이제 대변 하시고, 카드 결제는 기본적으로 대변 계정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기계적으로 미지급금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80%는 맞긴 맞습니다. 미지급금 하시고, 요 거래처를 국민카드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네, 이 문제를 푼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돈을 지금 아직 카드 회사에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보세요. 수선비 지금 지출했죠. 근데 수선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면서 카드로 끓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대변 계정이 이론적으로는 외상 매입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요거까지 모르셨죠?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여러분 카드는 미지급금이다 하시면 한 80%는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 부분 조금 어렵게 나오면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 있죠? 그거 살 때는 카드 결제해도 이 부분이 외상 매입금을 써야 되고요. 거래처는 이제 카드에서 쓰면 되고요.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보실게요. 3번 요거는 문제 보시면서 일단 영수증부터 보면 카드로 결제하다라는 말 나오죠. 네, 그러면은 바로 카과구나. 그리고 내가 돈을 썼죠. 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을 쓴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일단 날짜부터 갑시다. 9월 3일 가시고 유형은 매입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 읽어보셔야 돼. 수리비를 줬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건비를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에서도 매입 부분에서 카과를 찾으셔야 돼요. 57번으로. 자, 품목은 뭐 수리비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에서 차량 유지비라고 아예 계정 이름을 주고 있으니까 뭐 차량 유지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220만원은 세금 포함 가격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세금 포함 가격을 이렇게 넣으시면 자동으로 또 이제 쪼개주죠. 네, 10% 곱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준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여기 이제 거래처 적는데 주의하실 점은 카드회사 여기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천안에서 수리했다라고 했죠. 그럼 천안에다가 천안을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사에서는 여기 우리카드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계해서 한번 하시고, 차변. 차량 유지비서라고 했죠, 위에서. 그러면은 아래쪽에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 여러 개가 있는데, 위에 공장이라는 키워드 보이시죠? 네, 그래서 500번 제조원가로 넣으시고, 그 다음 대변. 자, 이것도 지금 상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매입한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 결제고 하니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고, 요게 거래처 수정하는 것까지 주의하시고, 우리 카드라고,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은 완벽하게 또 이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4번 할게요. 4번입니다. 날짜 넣을게요. 10월 26일이라고 해서 넣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구류 영업부서에서 문구류 샀고,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이고 카드 결제, 그 다음에 문구류는 비용 과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선 카과라는 거는 아시겠죠. 매입 과가 57번이고, 그 다음에 문구류라고 적으시면 돼요. 적고, 그 다음에 금액은 90200 이렇게 넣으시면, 네, 알아서 이제 8,200원으로 이렇게 쪼개주죠. 자, 거래처는 한빛이라고 넣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네요. 국민카드. 그 다음 혼합. 자, 여러분, 문구류를 샀다 비용으로 하려면 어떤 계정을 써야 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모품비라는 거 있고요. 지금 영업부서니까 요거 800번대 소모품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 가능한 거는 사무용품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것도 800번대를 쓰시면 됩니다. 둘 중에서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사무용품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카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잡고, 여기다가 거래처를 국민카드라고 바꿔주시면 분계까지 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해볼게요. 자, 5번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출문제 매우 많이 출제된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신경 써서 또 푸시면 돼요. 날짜 11월 26일이고, 자, 비품인 노트북, 뭐 계정 과목 이름이 다 이렇게 나와요. 비품,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도 있고, 카드 결제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뭐 유형자산 계정이 비품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겠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를 뭐 충족한다. 사실 이런 말이 있어주면은 더 정확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 말이 있어야 좀 더 요 입력을 네,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카과로 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뭐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지셔도 되고요. 수량 2대를 했죠. 그럼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근데 가격 보시면 550이란 말이 한 대당 550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총 550이거든요. 여기 단가는 무시하더라도 여기 가셔가지고 아까처럼 부가세 포함된 가격 550만원 넣으시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단가까지도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요 부분만 맞추시면 되거든요. 공급가니까 부가세 부분만 이렇게 하시고, 거래처 강남전자, 그 다음에 카드는 국민카드 분계 이제 해볼게요. 자, 차변은 유형자산 계정은 컴퓨터는 비품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분계 연습을 하셨으면 아실 거고, 대변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를 네, 국민카드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카드 과세 하과의 6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요. 네, 보시면은 뭐 회식비를 했고, 제조부라는 거, 그 다음에 회식비, 카드 이름 또 나왔고, 체크카드네요. 체크카드. 요거 좀 특이점입니다. 체크카드고 보세요. BC카드는 결제 즉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다. 요거 보이시죠? 이게 포인트. 요거 일부러 이제 체크카드 관련된 문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일단 카과라고 넣으시고요.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품목 회식비 하시고, 자, 공급가액 55만원이라고 넣으시고, 거래처는 BC카드라고 넣으시고, 됐죠? 카드 여기도 BC카드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요거는 지금 뭐 이렇게 없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신용카드사에 있게끔 넣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BC카드라는 회사가 여기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국민카드에다가 일단 누를게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BC카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분계 들어갑니다. 포인트는 분계 부분입니다. 일단은 차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로 하시고, 대변이 중요합니다. 보통 카드 결제면은 미지급금으로 잡았죠. 근데 여러분 체크카드가 뭡니까? 끓는 순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보통예금으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부분은 없고요. 요 보통예금이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꼬였기 때문에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 하나로 우리가 다 풀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네, 체크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건 BC카드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변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간간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키워드부터 갈게요. 카드로 매입을 하면서 면세 물품을 샀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무조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1번 문제 바로 보시면요. 한우 갈비 세트를 뭐 영업부서 거래처 접대, 그 다음에 한우 갈비 세트를 샀는데 면세로 샀대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대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만 카면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입력을 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6월 10일 카면으로 하겠습니다. 58번 카면. 그리고 품목은 한우 갈비 세트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뭐 넣으시면 돼요. 면세니까 부가세 안 붙습니다. 그리고 유통상회 넣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신용카드사 해서 BC카드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네, 국민카드로 바꾸겠습니다. 문제를요 좀 바꿀게요. 요거 국민카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BC카드가 지금 계속 오류가 뜨네요. 밑에도 이것도 국민카드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따 풀겠지만 이것도 일단 바꿨어요. 자, 6월 12일이고 네, 유통상의 국민카드, 그 다음 분계 부분 3번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차변은요 접대비, 영업부서에서 접대를 한다 하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잡고, 그 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네,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거래처 국민카드, 네, 카드회사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카드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카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도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날짜 9월 8일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씩 읽어봅시다. 원재료 매입처인 부산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주 동그라미에서, 여러분 지금 거래처 이름 두 개가 나왔지만 내가 물건을 지금 현재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화환을 샀고 5만원 샀고, 그 다음에 국민카드로 결제하다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눈치껏 좀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카드 결제라는 건 확인하셨죠? 근데 그냥 카과하시면 안 되는 게, 세금 부분을 보시면은 금액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얘는 면세라는 뜻이에요. 세금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면세다. 요거서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꽃 같은 거 다 면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품목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품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론 부분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 면세 품목들 막 정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사실 매매실련표 입력하는 이런 실무 문제 할 때는 그 이론을 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세금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세이면서 카드 결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카면으로 해서, 카면이 58번이죠. 58번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화환 하시고, 금액은 5만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사는 우리 국민카드로 가기로 했고, 네, 분개하시고, 차변 동그라미에게 주기 위해서 또 샀죠. 동그라미에게 네,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에 주기 위해서 샀죠. 근데 또 체크할 게, 이게 접대비라는 건 아시겠어요? 예, 접대비인데 원재료 매입이라는 말 보이세요?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단서들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대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원재료 매입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변 미지급금 하시고, 여기는 이제 카드 회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국민카드라고. 네, 바꿔주시면 완벽하게 입력은 우선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들이 들어있는 마지막 유형, 현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과는 키워드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건 뭐 매출할 때도 했었죠. 자, 키워드 한번 잠깐 체크부터 할게요. 원재료를 보통예금 주고 매입했고, 현금 영수증, 영수증 이름 딱 나오죠. 그리고 금액이 밑에 적혀 있죠. 총 2420, 요 부분 확인하시고, 거래처 이름은 뭐 지물상사라고도 하고, 금액 24200이네요. 넣어봅시다. 9월 14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현과입니다. 61번. 자, 그 다음 품목은 원재료, 그 다음에 공급가액, 아까 전에 있었던 금액 다시 볼게요. 24200,000. 자, 여기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넣었어요. 보세요. 그럼 쪼개지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지물상사. 자, 그 다음 분계 바로 하시면 돼요. 차변. 일단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하시면 되고, 대변.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뭐 발급받았다 했으니까 대변 그러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예금에서 상대방한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현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현금만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뭘로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리고 여러분, 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 현과 아닙니다. 영수증 이름이 현금 영수증이라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냥 현금을 준 것만으로는 현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 문제는 키워드 원재료, 금액은 이치로, 부가세 포함이란 말까지 나와 있고, 지급 현금 이런 식으로 키워드 일단 다 잡았어요. 바로 입력 들어갑니다. 11월 25일. 그리고 유형은 현과죠. 60일 현과. 품목은 원재료. 금액 포함된 가격인 275000 이런 식으로 넣고 쪼개지죠. 거래처는 대전. 분계 갑니다. 자, 차변 원재료 이상 없고, 대변. 이 문제는 네, 현금을 줬네요.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연습을 하시면 하실수록 아시겠지만 분계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키워드, 영수증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요것만큼 쉬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일반 전표랑 매입 매출 전표를 완벽하게 하셔야지만 전산액 1급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잊지 맙시다. 별표가 지금 없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답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과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선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사기를 임차하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월분 사용료가 33만원인데 부가세 포함. 현금 나갔고요. 영수증 나왔습니다. 현금 영수증. 그리고 계정 과목은 임차료 계정서래요. 비용 계정이니까 500번대냐 800번대냐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판매 구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800번대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을 하십시오. 끄집어내셔야 돼. 그럼 10월 20일 현과
그리고 품목은 복사기 임차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그냥 알 수 있게끔만 적으시면 돼요. 금액은 33만원 부가세 포함된 거를 바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뭐 쪼개지죠. 그리고 전주한테 내가 임차를 하고 있고, 자, 분계 차변 임차료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판매 부문이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임차료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네, 800번대 임차료 됐고요. 조금 올릴게요. 대변, 돈을 어떻게 줬다? 위에 보시면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니까 대변 현금. 분계가 그리 어렵지 않죠. 네, 거의 대부분이 대변에 현금 나올 거예요. 근데 주의점은 아까처럼 보통예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자. 6번 하겠습니다. 뭐 스피디하게 갈게요.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네, 바로 체크할게요. 청소비 11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이고, 현금 지급, 영수증 찾아보자. 현금 영수증. 오케이. 단 해가지고 계정 과목 주잖아요. 그럼 요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 번호 생략인데, 보통은 뭐 이렇게 입력을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있으면 넣으시고요. 시험에서는 근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11월 18일. 그다음 현과 청소비 금액은 110만원. 쪼개졌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컴퍼니, 청소를 여기다 맡겼다 이 뜻이고. 자, 차변. 차변은 건물관리비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딱 나오네요. 이거 쓰시면 되겠고. 대변, 그 다음에 현금입니다. 쉽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이제 세 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좀만 더 참으세요. 사실 이거 지금 멈추시면서 풀어보시고 제가 풀이하는 걸 비교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요 키워드 좀 잡읍시다. 먼저 영업부, 승용차, CC가 나왔죠. 이건 불공이냐 아니냐 뭐 구분하는 건데, 1000cc 미치니까 불공사유는 아니에요. 그 말은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세금계산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긴 해야 되지만, 금액은 11만원의 부가세 포함. 영수증 보세요. 현금 영수증, 현금 결제. 자, 이건 우선 입력하고 제가 추가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입력 바로 기계적으로 입력해 볼게요. 9월 5일. 그 다음에 현과 품목은 주유비, 금액은 11만원. 왜냐, 영수증이 중요하다 했어요. 지금 현금 영수증 썼기 때문에 유형 현과로 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수증만 보세요. 알뜰주유소, 분계, 차변. 자, 여러분, 주유비 계정 과목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차량 유지비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 800번대. 요거는 이제 당연히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돈은 현금 결제, 여기까지. 자, 분계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생겨야 되는 게 뭐냐, 이거 1000cc 넘으면 어떡해요? 라는 거 생겨야죠. 우선은요, 1000cc가 넘으면 요것과 관련된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죠. 불공사유니까 불공이라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안 돼요. 왜냐, 불공이라고 입력을 하시려면 요거 1000cc 넘으면서 영수증이 제가 뭐가 돼야 된댔어요? 그쵸, 세금 계산서가 되어야 되지만 불공이라는 항목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1000cc 넘어버리면 일단 불공사유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면, 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표에 가서 분계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메인 매출 전표랑 일반 전표 입력의 차이가 뭐냐면요,
요런 부가세 대급금 같은 요런 부가세 관련된 분계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가세와 관련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거래들은 요 매매실점표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점표에서 그냥 다른 분계 요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현금 이런 식으로만 해요. 왜냐면 공제를 못 받을 거니까 불공사유에 해당되면. 근데 요거는 불공사유도 아니고 전시세 미치니까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영수증 잘 받았고 하니까 여기서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으면 하시면 되겠고,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패스하세요. 우선 지금 패스하시고 나중에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오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네,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넣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잡읍시다. 영업부서 복리후생 현금으로 구입 현금 영수증 금액은 없지만 밑에 보시면 60만원과 6만원이 합쳐져서 66만원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만원이라고 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이름 유통상해. 자, 날짜 11월 1일 1일이고 그 다음에 현과 하시고 물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리후생 물품. 그냥 물품이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액 아까 전에 66만원이었죠. 바로 까먹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나빠서. 쪼개졌죠? 그 다음에 유통상해 넣으시고 분계 차변 복리후생이라 하면 돼요. 근데 영업부서죠? 그러면 800번대. 요거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변은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현금. 9번 완료했습니다. 분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매매질점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키워드부터 바로 잡고 갈게요. 유언에서 영업부서 그 다음에 현금, 문구, 현금 영수증.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지. 사무용품 비례라. 이렇게 계정 과목을 특정 지어주면 그거 쓰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여기 보시면 22,000원. 이렇게 합계 금액이라 돼 있죠.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넣어볼게요. 12월 8일. 그 다음에 유형은 현과 되겠고, 자, 문구류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아까 22,000원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확인. 오케이. 22,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 유원에서 샀다. 분계하시고, 차변. 사무용품비로 잡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한다 했으니까 800번대로 잡으시고. 대비해 봅시다. 현금으로 구입했다 하네요. 그럼 현금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여기까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만 다 정리를 했고요. 현면은 아까 카면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현금 영수증이란 단어랑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면세 물건인가 혹은 여기 부가세 부분에 이제 뭐 제로라고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번 요런 식으로 푼다.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류 정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거는 일단 오류 정정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 풀 거예요. 다 풀진 않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 문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답을 일부러 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전에는 이렇게 입력이 돼 있던 건데 이제 수정 후에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건데 요건 답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유형별로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보면서 공부할 것인가, 그 부분 내용 위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강의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